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인사 2급 실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시스템 관리 들어가 주시고요. 저는 살짝 넓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ERP 사용을 위한 기초 사업장 정보를 확인해라. 회사 등록 정보에서 사업장 등록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자, 본사는 제조 도매이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 다음에 인천 지점은 이행상황 신고서를 월별로 제출하네요. 반기별로 제출한다. 틀렸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부서를 확인하고 옳은 것을 골라봐라. 자, 그럼 부서 등록 들어가 볼까요? 자, 적용일 기준 2025년 11월 22일 기준이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용 중인 부서는 모두 8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네요. 틀렸습니다. 1번 틀렸고요. 2025년 11월 22일 기준 사용 중인 부서는 강원지점 사업장을 제외한 아니죠. 강원지점도 있네요. 2번도 틀렸고요. 해외 영업부는 그쵸. 2025년 잠시만요. 예,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영업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2026년부터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렇죠. 옳은 것은 3번이네요.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인사급여관리 모듈에 대한 이현우 사원의 설정을 확인하고 자, 그러면 사용자 권한 설정 들어가시고요. 이현우 사원의 인사급여관리 쪽입니다. 설정을 확인하고 옳지 않은 것, 당회사의 모든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 자, 여러분들 인사기록카드 보시면 회사 단위로 변경, 삭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회할 수 있겠네요. 1번은 맞고요. 상용직 근로자 급여를 위해 자, 급여관리 쪽에 상용직 급여입력 계산을 보시면 급여일자를 등록할 수 있다. 변경, 삭제, 출력 다 가능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기존의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급여 명세서를 보시면 회사에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를 안 되죠. 왜? 사업장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답은 3번이네요. 이렇게 권한 설정을 가지고 내는 문제가 있거든요.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보면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인사급여 관리의 기초환경 설정에 넘어가시고 여기서 호봉 테이블 등록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2급에서 요만큼만 나서 그렇지 훨씬 더 많죠, 여러분. 그 메뉴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지금 2급 같은 경우 1급하고 다르게 좀 띄엄띄엄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다 펼쳐놓고 하면 한계가 있고 그 기초환경 설정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인사의 기초환경 설정으로 넘어온다. 시스템 관리의 기초 쪽이 넘어가고 나면 인사의 기초 쪽으로 넘어온다. 순서를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대리 직급이고요. 그 다음에 5호봉이래요. 그리고 지금 2025년 11월로 입력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합니다. 2025년 11월이라고 다시 한번 입력을 할게요. 2025년 11월. 자, 입력을 해줬고요. 직접 입력하라고 합니다. 일괄 등록 가서 초기치 240만원. 자, 증가액 7만원. 그 다음에 직급수당 55,000원. 증가액 18,000원. 자, 적용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일괄 인상 들어가겠습니다. 일괄 인상은 기본급 2.9%. 정률 적용 먼저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괄 인상 들어가서 그죠? 직급수당은 7,000원. 정액 적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죠, 여러분. 자, 그랬을 때 5호봉이래요. 5호봉. 합계액은 289만 1,720원입니다. 속도가 좀 빠르다 싶으신 분들은 중간중간 스톱하고 내용 보시고 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4번입니다.
이 4번 문제는 매번 나오는 거죠. 호봉 테이블 등록은. 그래서 꼼꼼하게 보시라. 자주 나오는 것들만 집중해서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인사급여 환경 설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월에 입사한 정상급여가 300만원이고 근무 월 일수가 27일이래요. 이 사원은 270만원을 지급받는다. 아니죠, 여러분들. 자, 입사한 사원 같은 경우에는 월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월 1이라는 건 뭐냐? 기준일을 넘으면 월급을 받고 기준일을 넘기지 못하면 1급을 받겠다는 건데 27일 근무했다 했죠? 그런데 지금 기준일이 25일이기 때문에 기준일수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300만원 다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6번 문제입니다. 2025년 귀속급여 지급 항목을 보고 지급 공제 항목 들어가겠습니다. 지급 공제 항목 들어가서 급여의 지급이라 했죠. 자, 마감 취소하고 한번 볼게요. 조회 눌렀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본급은 책정임금의 월급으로 되어 있다. 예, 보시면 돼요. 궁금하시면 F2가 뭐예요? 책정임금의 월급으로 되어 있죠. 확인했습니다. 1번 맞는 거. 가족수당은 등록된 가족별 수당 금액은 모두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다. 부 10만원, 모 10만원, 자 3만원이래요. 틀렸네요. 다시 마감 씌워주겠습니다. 답은 그렇죠. 2번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당 회사의 정영수 사원의 정보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인사관리 쪽에서 인사정보 등록 들어가고요. 정영수를 물어봤죠. 정영수 여기 있네요. 자, 주민등록은 인천, 중구, 운소등이고 현재 세대주다. 아, 바로 답이 나와버렸네요. 세대주가 아니네요. 그쵸? 답은 1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보면 되기 때문에 엄청 쉬운 문제죠. 자, 8번 질문. 당회사는 2025년 10월 한 달간 진행한 AI 교육. 그럼 저는 교육 평가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025년 10월에 여기 있네요. 임직원 AI 교육 활용 방안입니다. 자, 그랬을 때 A등급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이고요. A등급은 7명, 그 다음에 B등급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입니다. 자, 그러면 140만 원과 80만 원이죠. 그러면 220만 원이네요. 그죠? 단순 계산인데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당 회사는 2025년 귀속 모든 사업장의 상벌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자, 그럼 인사고과 상벌 현황에 들어가시고요. 이거 처음 나오죠? 간만에 나오는 겁니다. 처음이 아니라 간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가 현황과 상벌 현황을 인사고가 및 상벌 현황에서 볼 수 있다. 자, 2025년 귀속연도의 우수표창 대상자를 갖다 확인하래요. 그러면 상벌 현황에서 상벌 코드 한번 보겠습니다. 우수표창이고요. 사업장이 정해져 있나요? 따로 없고요. 2025년이니까 보상 및 징계 현황을 올해로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퇴사자는 제외래요. 조회 눌러봤고요. 자, 그랬을 때 보상 징계일자가 다른 징계일자가 지금 이종현은 3월 31일, 노희선도 3월 31일, 강민주 3월 31일, 박선우 9월 30일. 박선우네요. 메뉴만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번입니다. 당 회사는 창립기념일을 맞아 장기 근속자에게 근속연수 현황 들어가시고요. 사업장은 모든 사업장이니까 따로 체크 안 하고요. 퇴사자는 제외. 자, 기준 일자는 2025년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 기준이 될 거고요. 밀말 뉴스는 버리고 경력은 제외입니다. 자, 그리고 봤을 때 15년에서 20년
15년 이상 20년 미만이니까 4명이고 20년 이상은 4명, 4명, 8명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15만원 곱하기 4, 60만원, 20만원 곱하기 8이니까 160만원. 그래서 200, 얘도 20만원이네요. 답은 2번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자, 당 회사의 11월 귀속급여 대상자 중에 강민주 사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을 신청했대요. 인사정보 등록 들어가서 우선은 강민주 사원에 대해 재직정보 탭에서 휴직 기간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시작일은 2025년 11월 3일이 되겠고요. 종료일은 2025년 11월 10일이 되겠죠. 자, 휴직 사유는 질병휴직입니다. 휴직 지급률은 75%가 되겠고요. 퇴직기간 적용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입력한다? 지금 저처럼 그렇죠. 인사정보 등록에 와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들어갔어요. 휴직기간. 그리고 사용직 급여 입력 계산 가신 다음에 여기서 2025년 11월이죠. 2025년 11월에 급여를 갖다가 계산해 주겠습니다. 자, 보기와 같이 계산했을 때 모든 사람이 과세죠. 그러면 지금 강민주 사원은 혹시 모르니까 강민주 사원을 재선정에 들어가서 사원 정보를 업데이트 한번 해주겠습니다. 전체 체크, 급여 계산, 계산 해주시고요. 이렇게 적용했을 때 과세 총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세 총액은 89539,110이네요. 답은 4번입니다. 12번. 당회사는 2025년 11월 특별급여 소득 지급을 하고 있다. 아래 보기와 같이 지급일자를 직접 추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급상형 일자 등록에 기초학력 설정에 있는 부분에 들어가고요. 2025년 11월이네요. 밑에다가 입력을 직접 해주겠습니다. 2025년 11월 30일 입력해 주시고요. 분리, 직종 및 급여 형태별 엔터 한번 눌러주시고 급여는 특별급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괄 등록에 들어가서 지금 문제를 보면 인천지점 사업장을 제외한 그러면 이 본사와 강원지점이 되겠죠. 인천 사업장을 제외하라니까요. 급여 형태가 월급인 모든 직종, 모든 월급을 갖다가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상용직 급여 입력 계산 가서 이번에는 특별급여가 되겠죠. 방금 입력했으니까요. 전체 체크, 급여 계산, 계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소득세 총액은 얼마입니까? 소득세 총액 255만 4,580원입니다. 답은 1번이죠. 체크 한번 해봤고요. 자, 13번입니다. 13번은 근태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근태에 들어가서 2025년 10월을 얘기합니다. 조회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 나온 게 누구냐면 배유진 사원이네요. 배유진 사원 체크하고 사원 정보에서 우리가 시급을 봅니다. 자, 시급을 보시면 16,598원이죠. 이거 우클릭해서 지금 보신 거예요. 자, 봤고요. 그러면 옆에다 써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 시험 볼 때는 항상 원서를 가져가세요. 그래서 원서 뒷면을 갖다가 지금처럼 자질구질한 계산이라든가 아니면 체크해야 될 내용들을 쓰는 걸로 사용하시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조퇴시간과 외출시간 다 나오죠. 이걸로 계산해가지고 그냥 곱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은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계산하시면 되니까 33만 1,950원이 답이 된다. 14번 문제입니다. 당회사는 2025년 11월 귀속 일용직 사원의 급여를 계산하는데 추가되지 않은 걸 확인했다. 일용직 사원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용직 급여 지급일자 등록 들어가고요. 자, 2025년 이번에는 11월입니다. 일용직 매일 지급 들어가고요. 자, 부서 보겠습니다. 관리부 또는 생산부, 관리부 또는 생산부가 되겠고요. 급여 형태는 시급. 이 사람들이 추가가 안 됐대요.
체크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용직 급여입력 계산 가신 다음에 여기서 2025년 11월 매일 지급 조회 눌러주시고요. 전체 체크, 그 다음에 일괄 적용 9시간인가요? 평일입니다. 적용, 비과세는 없죠 지금. 적용 눌렀을 때 여기서 총 차인 지급액을 물어봤습니다. 차인 지급액 15291,760입니다. 이번엔 이 부분은 쉽게 나왔네요. 자, 일용직 급여입력 계산 또 보겠습니다. 15번 성준 사원의 사원 정보를 직접 변경하고, 그러면 일용직 사원 등록에 들어가시고요. 성준이 제일 마지막에 있네요. 여기서 생산직 비과세 적용 함으로 바꾸고,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다 여로 바꿔주래요. 다 여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러면 사원 정보는 변경했고요. 다시 한번 우리 일용직 급여일자 등록에 가서 이번에는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성준 사원이 지금 여기서 일정 기간 지급에 들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 성준 사원 들어가 있네요. 그럼 바로 가서 이제 계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회해서 혹시 모르니까 성준 사원도 재선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체크하고요. 일괄 적용 들어가는데 여기서 평일 10시간이래요. 비과세 신고분이 있습니다. 12,000원. 자, 우선은 적용하고요. 한 번 더 해주겠습니다. 일괄 적용. 이번엔 토요일 4시간이래요. 비과세는 없습니다. 자, 하고 봤을 때 옳은 것을 따져봐라. 지급일원은 총 6명이고, 자, 개인정보 탭에 가시면은 소속 보겠습니다. 자재부. 이게 다 자재부네요. 그래서 1번이 옳다. 답은 1번이다. 16번입니다. 당회사의 인사 2급 인천지점 사업장 기준으로 2025년 3분기 지급 총액 및 공제 총액은, 자, 연간급여는 한번 들어가 볼까요? 3분기니까 지금 7월부터 9월까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자, 여기서 지급 공제 들어가고요. 인천지점이라 했죠? 사업장은 인천지점. 자, 그 다음에 사용자 부담금은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함. 자, 그랬을 때 지급 총액을 갖다가 물어봤어요. 밑에 여기 있죠, 여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그렇죠. 4번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당회사는 인사이급 인천지점 사업장에 대한 2015년 10월 이체한 급상여를 확인하고 있다. 급상여 이체한항 들어가시고요. 2025년 10월입니다. 지급일은 1번. 자, 그 다음에 인천지점 사업장이네요. 사업장은 인천지점. 무급자 제외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급여는 10월 25일에 지급됐습니다. 맞네요. 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일자 모두 11명이다. 11명 맞고요. 4개 은행이다. 국민, 기업, 신한, 우리. 4개 은행 맞네요. 가장 많이 이체된 사람은 박국현이다 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들 아니죠. 정영수가 지금 600만원짜리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 18번 문제입니다. 2025년 3분기에 지급된 급상여 내역을 부서별로 확인하고자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급여 데이터를 조회했을 때 부서별 지급 항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상여를 물어봤으니까 월급여, 월별급 상여 지급 현황 한번 가보겠습니다. 3분기니까 또 7월부터 9월이 되겠죠. 자, 지급급은 100번이래요. 100번. 자, 그 다음에
따로 뭐 지금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 바로 조회 한번 눌러볼까요? 부서별이네 참. 조회 조건 부서별로 놓고요. 조회 한번 눌러봤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격리부의 기본급. 격리부의 기본급은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돼요. 맞네요. 관리부의 근속수당. 관리부의 근속수당. 이게 맞고요. 국내영업부의 직책수당. 국내영업부의 직책수당. 이것도 맞죠? 맞습니다. 생산부의 야간근로수당. 생산부의 야간근로수당. 틀렸네요. 자, 요거를 전에는 우리가 뭘로 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들을 급여 데이터로 해가지고 옛날에 급상여로 따로 한번 봤었죠. 그죠? 뭐 상여라든가 수당별 연간급여 현황 뭐 이런 데서도 봤었고 다른 데서도 봤었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그렇죠. 4번이네요. 4번. 자,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제가 뭐 급상여 직계현황으로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급상여 직계현황으로 들어가면 여기서도 이렇게 한 번에 아까 거기서도 볼 수 있었지만 여기서도 한 번에 볼 수 있죠. 격리부의 기본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부의 근속수당이라든가 나오죠. 이런 것들 체크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분기죠. 3분기 7월부터 9월 여기서 하나씩 보시면 되죠. 3분기 관리부의 근속수당 여기가 더 보기 편하죠. 여러 개가 있어요. 메뉴가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자, 19번 문제입니다. 당회사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급상여 지급액 변동사항을 확인하고자 한다. 2015년 10월의 변동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사원별 급상여 변동 현황 들어가시고요. 이거 예전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이거 예전에 엄청 많이 나왔었습니다. 2025년 10월 주의할 게 몇 개 있는데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비교 기준 원일은 2024년 10월입니다. 자, 사용자 부담금 제외고요. 전체 사업장이니까 사업장은 따로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인원 변동은 없으며 19명이 있어요. 19명. 비교 연월보다 지금 5570, 320 상승했다. 기본급 빼주시면 되겠죠. 빼주면 예, 맞습니다. 5570, 320원 상승했다. 왜냐면 여기서 7819, 350에서 72620, 030을 빼주면 되니까요. 맞는 질문입니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자 보세요. 4대 보험, 고용보험을 제외한 금액이 상승했으며, 자 고용보험을 제외한 금액이 상승했으며, 아니죠? 고용보험도 상승했네요. 지금 전부 다 상승했다. 4대 보험 모두 상승했다. 틀렸네요. 답은 2번입니다. 제가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옛날에는 요거 어떻게 냈었냐면 나머지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거든요. 변동사항이. 근데 뭐는 변동사항이 빨간색으로 안 나오냐면 차인 지급액은 지금처럼 이렇게 비교 연월과 기준 연월이 검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눈에 들어오는데 위에서 이 차인 지급을 내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만 좀 체크해 주시라. 자, 20번 문제입니다. 당회사는 2015년 3분기에 진행했던 급여 작업을 수당별로 확인하고자 한다. 2000 인사 2급 인천지점의 사업장을 제외한 보기 대상자 중에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공제한 그러면 수당별 연간급여 현황 들어가고요. 2025년 7월부터 2025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코드는 국민연금. 자, 국민연금 여기 있고요. 사업장은 인천지점 사업장을 제외한이 되겠습니다. 본사와 강원지점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공제한 사원. 합계를 보시면 가장 많이 공제한 사원이 지금 김을동인가요? 김을동은 없고요.
김울동 다음이 한국민. 한국민도 없고요. 한국민 하나씩 봐야 되겠네. 배유진이 35만 8천 원, 정수연이 35만 1천 원, 김영수가 35만 1천 원, 이종현이 32만 3천 원인 거 보니까 배유진이네요. 자, 답은 1번이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실기 꼼꼼하게 한번 문제 풀어주시고요. 다음에 1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